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의, 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을을 보았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데 음양이 치우쳐 있죠. 따라서 육친상 이것을 편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편인은 대운의 해석에서는 문서 재산의 중심 활동 또는 이 식상을 극하는 작용에 의해서 활동성의 지연 정체, 또 재물 보존의 수단은 보통 문서나 이권으로서 하고, 또 식상을 억제하니 제조 생산은 좀 힘든 모양을 많이 띄어 있습니다. 자, 세운에서는 보통 일의 지연, 즉 한 해 운이죠. 일의 지연 정체 또는 수화인, 식상이 수화인이니까 수화인의 건강 불안이라든지, 또 편인의 그대로 뜻을 계승해서 문서 취득 또는 사업 축소나 위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본다면 소년기에는 보통 식상을 극하는 작용 때문에 성장성의 방해가 따르고, 또 엄마가 뭔가 직장이나 일로 인해서 일하러 가서 실제적으로는 육친의 왜곡이 뭐냐면은 할머니 손에 자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가 양육의 환경이 조성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종의 눈칫밥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재주라는 것은 식상이 없이 뭔가 목적을 달성함으로 특별한 재주로 보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본다면 이과 학문이라든지 또는 전문성, 기술성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청년기에 가서는 보통 행동적인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위한 세월로도 보고, 또 기술 습득을 한다든지 이공 학문을 한다든지 자격 기술 중심의 학문을 하게 되고, 또 이 식상을 극하는 작용으로 건강 불안이라든지 또는 일을 쉬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실업이 길게 되는 실업인자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부동산이나 문서 취득을 보고, 팔짱을 끼고 내가 벌어먹고 산다는 것은 임대 사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식상을 극하는 작용에 의해서 건강 불안 또는 휴직의 상태로도 보기도 하며,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자식의 별이 되니 자식의 근심 걱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만년기에 가서는 수족 생식기 소화기 병고로 보며, 또 건강 불안적인 요소, 즉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건강 불안적인 요소를 좀 더 부각을 시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찬가지로 여자 같은 경우에 자식의 근심 걱정거리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유칭상 해석일 경우이고, 실제 사주 해석에서는 실제로는 정이 을을 보았을 때, 자, 사주에서는 뭔가 다른 글자들이 있겠죠. 경이 있고 정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글자가 나오면 실제적으로는 정을 지지로 내리면 말오자가 됩니다. 오라는 것은 자형살이죠. 따라서 형벌에 관해서 준하는 상황에 형벌권 직업을 가진 특성인데, 그것이 폼나는 직업 특성의 인연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을이 와서 경을 합을 하게 되면 합에 의한 이 경이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경이 강화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경이 세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경이 합탑 망화의 작용으로 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칸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붙어서 내가 형벌권을 쓰던 직업에서 뭔가 내가 형벌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이, 예를 들어서 임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임이 있고 을은 원래는 신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개수라는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은 지지로 내리면 오가 되고, 개를 지지로 내리면 자가 됩니다. 따라서 자오충, 충에 의한 그러한 직업 특성이죠. 거기에서 뭔가 폼나는 직업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을이 오니 어떤 작용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맨 처음에 을개를 형하는 작용이 온다는 것이죠. 자와 지지로 내리면 묘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이죠. 자묘 형상에 의해서 내 관직이 어떻게 되더라? 평관이라는 관직에 또 충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직이 형사를 당하니 관직이 어떻게 흔들리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작용이 됩니까? 자, 첫 번째는 형에 관련된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충에 관한
작용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신금이 어떻게 충에 의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 따라서 이 신금이 빠진 모양으로 인해서 나에게 바로 충하는 모양, 편관칠살이 나를 극하는 모양이 바로 연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편관적인 상황, 그리고 충의 상황이 나에게 연출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을이 오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라는 놈이 있다고 칩시다. 기라는 게 있고 갑이 있고 갑을 쓰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식상의 모양이 되면 기가 되죠. 기가 되었을 때, 자, 이랬을 때 보통 어떤 작용이 있냐면 자, 이런 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 모양은 갑기합의 모양이죠. 갑기합의 모양이 있고 이 충의 작용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을이 오면 어떤 작용? 을경이 합을 하는 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을경이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세력이 강해진다. 따라서 이 갑을 충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갑충의 효과. 따라서 갑이 날아가 버리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되면 인성의 별이 되죠. 정인의 별이 실제로는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인성의 역할과 함께 이 갑기합의 모양으로서 내가 접객이라든지 또 갑이 경과 이렇게 형을 충도 되고 실제로는 형의 경도 됩니다. 경을 지지로 내리면 원숭이 신자가 되고 갑을 지지면 범인자가 되죠. 자, 이러한 글자의 작용력들이 실제로는 다 훼손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기가 갑과 합된 모양으로 이렇게 충된 모양으로서 자식의 모양이 되죠. 정의 입장에서는 식신의 별이 되니까. 자, 이럴 경우에 이 식신의 별이 또 을이 왔으니 또 기에게는 또 어떤 역할이 됩니까? 편관칠살의 역할이 되죠. 따라서 이럴 때 자식의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는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식의 근심 걱정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또 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이라고 할까요? 임이 이렇게 합된 모양으로서 쓰는데 을이 여기 개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모양일 때 을이 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정계충의 모양으로서 유능성의 정임합의 모양으로서 뭔가 합다, 뭔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 외교력을 가진 사람인데 충도 있고 실제로는 외교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을이 오니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 자, 을이 어떤 작용? 개를 형하는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형벌, 수술, 가공. 즉 형벌이라는 것은 관제구설, 송사시비 또는 구설잡음이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수술은 뭡니까? 내가 병원 갈 일이죠. 즉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일이라는 거죠. 자, 가공성이라는 것은 목적물이라든지 이익을 두고서 뭔가 분배의 상황.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을이 오니 개를 형하게 되죠. 이런 형벌에 관련된 상황이 나오니 이 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충과 합의 모양으로서 잘 쓰고 있었죠. 근데 그 합의 모양은 한 칸 떨어진 원격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형에 의해서 이 개라는 글자가 삭감이 되고 빠져나가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정과 옆에서 바로 달라붙는 새로운 신생의 작용이 있죠. 즉 합에 의해서 뭔가 신생이라든지 세일, 가담의 환경 또는 뭔가 식구가 는다든지 그죠?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은 무엇이냐면은 크게 대운에서
보통 1, 2년 차에 해당한다면 보통 이런 경우가 보통 신생 세일 가담을 많이 하게 되고 또는 관과 손잡은 모양으로서 뭔가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4년, 5년 차에 가서는 합탄 망화에서 실제로는 망실된 모양으로서 그 결과물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자를 그냥 편인이 완내가 아니라 실제로는 편인보다는 이러한 신살적인 관계 합과 충과 형, 합, 충, 형의 관계를 실제적으로는 모든 글자 배열을 조합해서 한번 논해서 팔자 해석을 하시는 것이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간결하면서도 유용한 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의, 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